안녕하세요. 주식망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FOMC를 믿지 말자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FOMC가 거짓말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FOMC 발표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시장의 추측성 보도들을 너무 믿지 말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있다면 사실 그들은 너무 그 정보에 대해서 먼저 앞섰다는 이유로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과 또는 불안감을 증폭시켜서 실제와 그 증폭 간의 차이를 아마 투자 수익으로 실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좋은 호재가 난다면 사실 우리가 그러한 뉴스를 접하기도 전에 이미 막 한번 올려놓고 우리가 막 사야 되나 봐 이러고 쫓아가게 되면 그들은 그 뉴스에 대한 정확한 값을 측정해서 그 정도만 먹고 나가는데 우리는 그 뒤에 더 남아서 그들의 뒤를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주의를 하자 이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일단 FOMC 결과 한번 볼게요. 일단 시장에서 예상한 대로 온화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FOMC에 대해서 주목하자고 했던 부분이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점도포의 하향과 두 번째는 장기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과 관련된 전망치 하향. 두 개 모두 다 기대했던 대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위완화와 달러도 얘기를 드렸죠. 달러도 실질적으로 약세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하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겠다라는 판단이 드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FOMC 결과가 나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오르지 않았어요. 중국은 좀 올랐고요. 다른 나라도 그닥 영향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사실 미중 무역 분쟁이 다음 주로 남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작년 12월에 우리 투자자들이 미중 무역 분쟁 이제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 이제 잘 될 거야 내년에 잘 될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막 급격하게 반등을 했어요. 바닥권에서. 근데 예상외로 우리가 뒤통수를 뻥 하고 맞았죠. 그 경험이 떠올라서 그리고 그때에는 이게 단순히 관세 전쟁이나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태 추이를 보다 보니 이것은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치적인 갈등이구나. 그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면서 이번에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둘이 사진이나 찍고 나올런지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기대감이 없을 때는 사실 좀 의외의 서프라이즈 소식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좀 여전히 자신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글로벌리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 터진 이후에 글로벌 뉴스를 해석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원래 별로 관심은 없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생겼던 이유가 홍콩에서 이제 여러 가지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이란과 관련된 유조선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홍콩 관련돼서 먼저 살펴본다면 이제 홍콩에서 이제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이 있었어요. 저는 트럼프가 강경하게 발언을 하겠다라고 옳다구나 싶겠다고 했었는데 의외로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이제 다른 미국과 관련된 주요 여러 이제 인사들이 오히려 더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을 했었고요. 트럼프가 왜 저러나 좋은 기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얌전했었고요. 두 번째 이란과 관련돼서도 유조선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멘트를 하질 않았어요. 근데 이란은 좀 재밌는 나라더라고요. 중국과 친구예요. 이란이 핵 개발한다고 해서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가 많은 제재를 했었잖아요. 경제적인 제재를 했는데 중국이 몰래 석유도 많이 갖다서 사주고 예전부터 좀 좋은 관계였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유독 이란에 대해서 민감하고 제재를 많이 가했었구나. 근데 이번엔 트럼프가 별다른 멘트를 날리지 않더라고요. 어라?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는데 갑자기 시진핑이 북한에 갔대요. 아니 무슨 친구 나라에 간 거죠. 친구인지 후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진핑이 갑자기 또 북한에 가가지고 막 우리 잘해보자 비핵화 잘해보자 막 이렇게 두들기고 나왔어요. 시진핑은 오히려 이렇게 외교를 하는데 트럼프는 오히려 강경하게 나가지 않고 입을 좀 다물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생각을 해보니
두 나라 기준으로 본다면 미국이 지금 현재 중국보다 훨씬 강하지만 시진핑은 임기가 없어졌잖아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선거를 해야 돼, 내년 11월에.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입장 차이가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세히 검색해 보진 않았지만 트럼프 밑에서 일을 했던 분이 뭐 지금 현재 구속 중인가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재선이 되지 않으면 지금 뭐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개인적인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아주 안정적인 위치는 아니어서 이런 얘기가 발생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이런 상황에서 둘이 정상회담을 잘 할 수 있을지 역시 우려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FOMC와 트럼프 두 개를 묶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트럼프가 원하는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어요. 유가, 금리, 달러. 그리고 그 사이에 또 트럼프가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50bp 금리 인하와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한테 야, 우리나라 50bp 금리 인하해도 경제 괜찮아. 나 그런 카드 쓸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FOMC와 같이 결부시켜 본다면 시장은 지금 막 연내 올해만 해도 두세 번 금리 인하를 하고 내년에도 더 하고 자산도 뭐 연준에서 막 매입을 해주고 막 약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앞서 나가서.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금리 한번 인하하는 결정이 쉬운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내년 11월에 대선이 있고 기존의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한 번, 두 번, 총 두 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한번 퍼즐을 맞춰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보게 된 얘기가 제가 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찾다가 사람들의 기분이 시장을 좌우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기분 나쁠 때는 우리가 미래를 과소평가하고 당장의 차익 실현을 원하고 또 시장을 좋게 볼 때, 기분이 좋을 때는 미래를 과대평가해서 뭔가 좋은 일이 영원 불변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버블, 고점을 만드는 데는 기술 혁신이 한 몫을 한다. 굉장히 좋은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FOMC와 여러 가지 트럼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이렇게 모아서 얘기를 드려보았습니다. 정상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데 오히려 이럴 때 좀 스몰딜이라도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주에도 주식 망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